네, 정확한 한국어 중급 1 제2과 한국어를 아주 잘하던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성격을 표현하는 어휘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것을 따뜻하다 라고 말합니다. 성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대신 차갑다. 아주 친절하지 않고 사리 분별력 있게 아닌 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차갑다 라고 표현합니다. 2번은 무뚝뚝하다라는 말은 말이나 표정이 상냥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는 다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 표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심하다라는 표현은 대범하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대범하다라는 말은 성격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좀 너그럽게 그냥 크게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대범하다. 대신 소심하다 말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많이 걱정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모나다 반대는 원만하다라는 표현. 원만하다는 말은 사람을 대할 때 어, 뭐 좋고 싫은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가능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잘 맞추는 것, 사람과 잘 맞춰 나가는 것을 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모나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조금 소통을 안 하고 혼자 하는 행동을 많이 말하겠죠. 그다음에 5번은 소극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는 적극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생겼을 때 행동을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으로 스스로 직접 행동을 먼저 행동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소극적이다도 소심하다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을 하는데 주저주저 할 때 소극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성격이 급하다 반대 성격이 느리다 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대로 바로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을 하는 것을 급하게 행동한다, 경솔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느긋하단 말은, 느리다라는 말은 생각을 이것저것 많이 신중하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고 난 뒤에 행동을 할 때 보통 행동을 성격이 느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7번, 예의가 없다는 무례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예절이 없는 것을 예절이 없다, 예의가 없다 라고 하고, 예의가 바르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예절에 맞는 행동을 잘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낯을 가리다, 안 가리다는 낯은 얼굴이란 말인데,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성격을 말을 합니다. 다음 9번, 사교성이 있다 없다 하면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성격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어휘, 여기서 야경이라고 하면 밤 경치, 밤 풍경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낫다라는 표현은 조금 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나다라는 말은 무슨 생각이 나다 하면 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표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눈물이 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눈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나다라는 표현. 다음 짜다는 짠맛이 나는 것. 달콤하다라는 말은 기분 좋게 달고 단맛이 나는 것. 너무 달면 어우 달아 하지만 기분 좋게 맛있게 달다 할 땐 달콤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관심사,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어 하는 일, 사건 이런 걸 말하고, 깊다라는 것은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다. 생각의 깊이가 깊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통하다라는 말은 상대방과 나와 생각이 서로 잘 소통된다 라는 표현. 다음 차갑다 앞에 성격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냉철하다, 냉정하다, 논리적이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1번 남산은 낮에도 경치가 아름답지만 낮과 반대는 밤이니까 야경도 정말 멋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장면을 봤을 때 사람한테도 멋있다, 경치 보고도 멋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시내 야경을 보려고 남산 서울타워에 가요. 네, 남산 높은 곳에서 그죠? 아래로 보면 불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보통 야경은 불빛 같은 것이 많죠. 다음 2번. 저는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는데 아직 감기가 이때는 두 번째 낫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 3번. 이 식당 음식은 맛있는데 조금 음식과 관련된 단어는 여긴 짜다 있어요. 그죠? 조금 짠 편이에요. 하고 뭐뭐 하는 편이다. 아주 짜진 않지만 많이 짜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여름에는 카페에서 팥빙수를 주문하는 사람이 많다. 팥빙수에는 빙수, 얼음과 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얼음? 차가운 얼음과 달콤한 팥을 함께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팥빙수는 한국에서의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다음 5번. 내 친구는 서로 나와 친구니까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은 통하다. 아니구나. 이가가 있으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다음 6번. 수미 씨와 이야기하면 언제나 즐겁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나는 수미 씨와 말이 잘 통하다. 그죠? 통해서 정말 좋다. 배려심이 많다. 배려심이 깊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상대의 입장과 마음까지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법 해볼게요. 뭐뭐더라고요 라는 말은 예전에 알고 있는 건데 새롭게 더 알게 된 거예요. 그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어 할 때 그냥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아싸요, 어써요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라고요 라는 말은 이전에는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새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영화 광고가 있네요. 이 영화 봤어요? 네, 지난 주말에 봤어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나중엔 슬프더라고요. 재미인 줄만 알았는데 슬픈 내용도 있더라 라는 말, 새롭게 더 알게 됐다 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슬프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재미있고 슬펐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슬프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나는 슬픈 줄 몰랐는데 이런 사실도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슬프더라고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고향 음식하고 달라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어요. 네. 다음 2번.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점이 좋았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심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다음 3번. 밖에 비가 와요? 옷이 다 젖었네요. 네, 학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더 풀어볼게요. 어,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더라고?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그 사람과 이야기해 봤어요? 어땠어요? 네, 저하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정말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 가라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은 현재 시제로 하면 현재 모양으로 더라고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2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음식이나 날씨가 달라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내용. 다음 3번. 지난번에 한국어 시험을 봤지요? 어땠어요? 시험이 생각보다 그죠? 어렵더라고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던데요 라는 말은 이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상대방한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물어볼 때 그냥 뭐뭐입니까? 또는 뭐뭐어요? 아요? 라는 말은 그냥 물어봤는데 이때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말을 묻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볼게요. 던데요 라니까 다 빼고 던데요 라는 말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1번. 어제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던데요? 내리던데요? 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의 느낌은 어떤지 답해줘야겠죠? 그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올 줄 모르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죠? 2번. 그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성격이 정말 좋던데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에요. 그죠? 3번. 후엉 씨가 한국어 말하기를 정말 잘하던데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수업에서 배운 것을 매일 복습하고 한국인과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습하는 것은 나 반복해서 계속 계속 해보는 것을 연습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회사 앞에 생긴 식당에 손님이 많던데요.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같이 가볼까요? 그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어제 전화를 안 받던데요. 무슨 일이죠? 안 되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안 받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바빴어요? 그죠? 바빴어요? 미안해요.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그죠? 다음 2번. 시내에 사람이 정말 많던데요. 무슨 일이죠? 오늘 시내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네. 3번. 요즘 마트에서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으니까 라는 표현은 이유나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도 써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거 하나 더.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한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으니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작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알게 되었어 라는 표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면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으니까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그죠?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이렇게. 또 받침이 없어요. 가니까 없었어. 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 받침 없어요. 하니까 니까. 그죠? 집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라는 표현. 다음 2번.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그죠? 친구가 바쁜 것 같아요. 다음 3번. 창밖을 보니까 시내 경치가 아름다워요. 야경도 예쁠 거예요. 다음 4번. 냉장고를 열다. 네. 리얼 나왔어요. 니은 앞에 리얼은 탈락. 그래서 냉장고를 여니까 우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스는 없어요. 다음 5번. 그 사람을 만나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와 말도 잘 통해요. 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라디오 DJ. DJ는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이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연이란 것은 이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적어놓은 걸 사연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베트남에서 온 흐엉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 라디오를 듣는데 오늘은 저와 남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를 적게 된 이유를 보냅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약속 장소에 가니까 얼굴이 둥글고 머리가 아주 짧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사진을 먼저 봤기 때문에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금방 하면 행동을 하면 곧바로 똑같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차를 주문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말할 줄 알았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계속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차를 마신 후에 남편이 저에게 같이 식사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말이 없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할 때도 남편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별로라 그다지라는 말로 뒤에는 주로 부정어가 나옵니다. 매우라는 말과 같지만 여기는 매우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별로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 씁니다.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느낌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후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가족이 모두 4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이 없던 남편이 지금은 말이 조금 많아졌어요. 특히 저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줘요. 저도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신 흐엉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문제 볼게요. 흐엉의 가족은 모두 4명이다. 네, 지금은 4명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었는데, 그죠? 모두 4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맞습니다. 다음, 2번째. 한국인 남편이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 소개했다. 남편이 소개했다. 돼 있죠. 그죠? 은는 이가 붙었으니까 남편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흐엉 씨가 지금 첫 만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X. 2번째는 X입니다. 다음 흐엉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밥도 먹었는데, 그쵸? 여기 있어요. 그죠? 같이 식사할까요? 해서 같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깜짝 놀라서 식사를 할 때도 했으니까 식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다음 2번.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어땠습니까? 흐엉 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흐엉 씨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흐엉 씨는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지? 저는 흐엉 씨, 그죠? 남편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했어요. 그죠? 그래서 2번 답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말이 없었다. 다음, 흐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흐엉 씨는 자기가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